안녕하세요. 육주 잉글리시의 이용배입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명사 8개 중에서 합성 명사와 that까지, that 보자기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if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요. 제가 요즘에 텔레비 보기가 이제 굉장히 두렵습니다. 많은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검사, 국회의원, 기타 의사, 사회 지도층이라 하시는 분들이 참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 늘 나오시면 참 억울하다는 얘기로 과연 어떤 누구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지 참 자괴감이 듭니다. 호주에 살다 보면요, 교민으로서 한국에서 만나기 힘드신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호주에 국회의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민들과 좌담회하는 자리에 저희 교민 중에 하나가 그 국회의원한테 묻습니다. 의원님, 한국에 돌아가시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도 부끄러운 짓을 할 땐 돌아서 하고 목사님도 부끄러운 짓을 할 땐 들어가서 하는데 그것을 텔레비 앞에서 떳떳하게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인데 그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기대하느냐. 그래서 참 분위기가 썰렁하게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교육은 자식들에게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행동으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자식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문화유산도 유산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 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그러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내가 웃는지 뭐뭐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은 반복입니다. 명사는요, 사람, 사물, 걷지, 한국말에 4개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의 공통점은 이렇게 조사를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은 그 중에서 뭐뭐 할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가 웃는지, 너 웃는 거니 안 웃는 거니, 이런 궁금함을 표시할 때 뭐뭐 할지라는 표현을 하죠.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내가 웃는다에다 인지를 붙여봅니다. 영어로 바로 I laugh 인지입니다. 뒤에 나온 인지는 바로 if와 whether, 이렇게 두 가지의 똑같은 의미인데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문장의 맨 앞에 우리 영어의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if I laugh, whether I laugh,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셨던 that도 이 문장을 한꺼번에 싸는 보재기다 말씀을 드렸죠. 보재기, 이것도 문장을 싸는 보재기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if나 whether는 어디서 왔을까요?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네 집 자식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디서 왔나 보도록 하죠. I will marry her, I am ready.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접착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접속사라고 불렀는데요. and 자리에 올 수 있으면 모두 다 접속사라 부를 수 있다. 제가 이론적 근거를 드렸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뭐뭐 할 때라고 번역을 한다. 그럼 우리 if는 어떤 걸로 번역을 하는지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또 하나는 뭐뭐인지,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주어로 쓰일 때 어떤 건지 작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문장 바로 장문의 첫 번째 원칙은 영어 어순으로 늘어놓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놨고요. 바로 if they want to do it 혹은 whether they want to do it is the proble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if가 올 때는 주어로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주어에서는 if 대신에 whether라는 이 보자기를 사용해서 주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땡입니다. 자, 보호로 사용될 때죠.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입니다. 어순 늘어났죠? The problem is if they want to do it. 자, 이 보호의 문장의 맨 앞이 아니라 보호로 사용될 때는 if, whether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랍니다. 자, 을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볼까요? 나는 그녀가 학생인지 궁금해하는 중이에요. 요즘 드라마 보면 연세가 드신 우리 여자 탤런트들이 교복 입고 나오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지? 그랬을 때 나는 그거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I am wondering if she's a student. 혹시 그러면 만약에 she's a student 라면이라는 문장을 이 문장에 붙여본다면 번역이 제대로 됩니까? 한국말이 안 되면 영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뭐인지로 사용됐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학생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난 거기 가지 않을 거야. 그는 거기에 있어. 이 두 문장을 영어 순으로 늘어온 거고요. 이제 영어로 중간에 if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거기에 있다면 만약에 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I will not go if he is there. 만약에 그가 거기 있으면 아우 나 거기 가는 거 불편해. 나 안 갈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if는 자, 명사에서 쓰는 뭐뭐인지 하나의 의미와 또 조건이라는 뭐뭐 만약에 뭐뭐라면 두 가지로 사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야 그건 뭐뭐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도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럴 때는 whether 뒤에 o not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ether this train goes to 종로. 누가 물어봅니다. 외국인이 이거 종로를 가는 기차입니까? 지하철입니까? 그랬을 때 I don't know whether this train goes to 종로. 그런데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땐 whether 뒤에 바로 뒤에 o를 not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문장의 맨 끝에 o not을 붙여주시는 우리는 기법을 사용해서 한국말의 뭐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주어라는 게 또 나왔죠. 원래 저희 여러분들 또 제가 배울 때는 이 가주어 가목적어는 다 한 뒤 문장들을 배운 뒤에 나중에 따로 배웠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안 됐던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룹니다. 왜?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 긴 문장, 긴 을목적어는 it이라는 말뚝을 받고 문장의 맨 뒤로 보낸다 라는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whether or not she likes it, 그녀가 좋아하든지 아닌지 나한테는 확실하지가 않아 라는 이 긴 문장에 it이라는 말뚝을 받고 긴 문장은 무조건 문장의 맨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이 2형식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이것은 새로운 5형식이 아닌 6형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원조 문장이 무언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실용에서 바로 쓰일 수 있으시는 실제 생활 단어입니다. 문장인데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여러분 색깔에 관한 것들 제가 설명드렸죠. 그 색깔에 관한 것들이 실은 한국말에도 표현이 많지만 영어도 똑같더라. 자, 요즘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한국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와이프가 가게를 열었대요. 그래서 아유 요즘에 장사 어떻게 돼? 그랬더니 아유 지금 장사 흑자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She is in the black입니다. 흑자? 블랙이네요. 흑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달 뒤에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요즘에 장사 좀 어때? 그랬더니 울상을 합니다. 아유 지금 적자야 라는 표현을 할 때 She is in the red입니다.
적자, 불글적 한국말과 영어가 이렇게 동일한 점이 있다는 거 깜짝 놀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녀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So she gives me a black look입니다. 아, 어두운 얼굴입니다. 이것은 그죠? 되셨죠? 이것도 한국말과 많이 비슷하죠? 그랬더니 이제 자꾸 장사가 안 되고 어두운 표정이 나다가 누가 얘기를 하면 말을 걸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she looks black입니다. 여기서의 블랙은 왜? 울그락 푸르락 그랬을 때 울그락 푸르락 두 가지의 색깔이 나오면 까만 색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he looks black은 이 뜻과 똑같습니다. she looks angry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끝에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것은 형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lack look 어두운 얼 표정과 she looks black 울그락 푸르락 해서 그 두 색깔이 합쳐서 까만색이 되더라. 이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죠? 자,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서 술 한잔 먹고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녀는 어디가 부딪혔는지 모르고 다음날 깨어났더니 she is black and blue예요. 여러분들 black and blue를 들으시는 순간에 어떤 색깔이 생각나십니까? 멍들었던 생각 기억나시죠? 그래서 she is black and blue라는 것은 she is bruised, 멍들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좀 돼가나요? 자, 그렇지만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까매졌다가 어두운 표정에서 화가 난 룩스 블랙과 그러다 싸움이 나서 멍이 들었지만 명확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고 우리는 더 지혜롭게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랬을 때 흑백 논리라는 얘기가 it is black and white, 까만과 하얀 것, 그것은 이렇게 명명백백하다. 한국말과 영어가 색깔을 활용하는 그 우리 일상 회화조차도 많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아는 여기 호주에 오래 살았던 교민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자기 아는 동생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는 동생이 부동산을 한다고 그래서 한국 사정을 모르는 제 친구가 한국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고 그 등기된 땅을 보러 갔더니 그날 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또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우야, 내 땅이 안 보인다. 형님, 제가 형님 신경 많이 써드린 부동산입니다. 썰물엔 보이고 밀물 때는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형님, 그는 국세청도 알아낼 수가 없는 증여세를 내지도 않아야 되는 땅입니다. 고맙다 아우야. 자, 이거 아재 개그입니다. 참 대단한 녀석들이죠? 자, 이제 산다는 것이라는 투 부정사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소개합니다. 투 부정사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걸로 지금까지 생각해 주셨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진행합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 것, 지, 네 가지. 자, 공통점은 다 조사를 붙일 수 있더라. 중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중에 이렇게 주어가 빠진 것, 이것이 투 부정사라고 불렸던 건데요. 우리가 산다는 것, 이 표현은 특정 인물, 우리라는 특정 인물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주어가 사라지면 산다는 것은 다 그렇지 않겠어, 너나 나나.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말의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자, 제가 또 반복하니까 이용배 정말 귀찮은 놈이야. 한번 쟤한테 걸리면 5만 년 가겠다는 불안함이 엄습하시죠? 자, 명사가 형용사, 부사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이러한 그 단계별로 또 발전이 되었다는 것도 여기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우리 먹다라는 it은 동사죠.
동사의 원래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사 자체도 동사의 DNA가 있고 변화한 형용사, 부사에도 그 DNA는 계속 내려가 유전이 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의 성격 보면 내가 먹는다, I eat, 이거를 가지고 내가 먹는 것이라는 이 보재기를 써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주어가 사라진 먹는 것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to라는 것이 들어와서 to 부정사라고 됩니다. 그럼 이 사라진 I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을 for I 자리에 form이라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의미상의 주어, 즉 사라진 주어라는 것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먹는다, 현재 상태죠. 나는 먹었다, 과거, 즉 시제라는 것이 동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는 먹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중이었다, 즉 이러한 것은 진행형이 있더라, 그것에도 시제가 포함되더라.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요, 그녀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she is loved by me라는 여러분들 배우셨던 수동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성격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투부정사, 동명사, 형용사에도 다 이러한 성격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진행할 강의 내용은 먹는 것, to eat, 이 투부정사의 용법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한꺼번에 이번 잠깐 동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사원형이라고 배우셨던 우리 영문법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럼 이것이 한국어에서 동사원형은 뭔지 보도록 할까요? 나는 간다, 먹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가다, 먹다, 웃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현재형으로 변하면 간다, 먹는다. 즉 여러분, 이것을 가다가 먹다, 웃다가 동사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한국말은 동사의 현재형과 동사 원래의 원형과 이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현장 목격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I go라는 동사 현재형인데요, 원형을 찾아보니까 I go예요. I go부터 시작이 돼서 I go.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사원형은 동사의 현재형과 똑같다라는 영문법에서 배우셨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to를 붙였더니 to go.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투부정사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 배우셨던 것들이 기억이 아주 생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to 부정사라고, 이 to go를 to 부정사라고 배우셨는데요, to 부정사라는 게 왜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인터넷 강사들이 얘기할 때 to 부정사는 너무 사용되는 범위가 많아서 정확히 뭐뭐로 쓰인다라고 말할 수 없다, 쓰이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부정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자, 그런데 보시면 to 뒤에 나온 게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정사라는 이 인피니티브라고 우리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동사 원형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영어 사전에 부정사라고 인피니티브가 번역되어 있는 데가 나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sometime 영한 사전에 부정사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영영 사전에 보면
동사 원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to 부정사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o 원형 동사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또 반복인데요. 특정 인물, 우리라는 특정 인물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웃는 것 했을 때 이 것에 해당되는 것이 that인데 that은 이 문장의 맨 앞에 온다 강조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한꺼번에 해서 뭐뭐 하는 것, 그래서 that 보재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인데요, 이 뒤에 나오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I laugh 것 해당되는 것이 to입니다. 그래서 to laugh 하면 웃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군요.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to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to 부정사, to 원형 동사가 태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웃는다는 것, to 동사 원형은 어디가 원조더라? 동사였죠. 그러면 동사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DNA가 있다 했죠. 그럼 거기에 중에 하나가 시제라는 것, 즉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표현해 주는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웃는다는 것 이렇게 됐죠? to laugh인데요. 그럼 웃었다, 웃다와 웃었다의 차이는 뭐죠? 이것은 과거형이죠. 이것을 어떻게 영어는 표현을 해주는지, 웃었다는 것이죠. 것에 해당되는 것이 to죠. 여기서 to laughed가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한 남자가 한 입에서 두 마디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to 뒤에는 분명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했는데 과거가 와버렸네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쌍시옷에 해당되는 것을 have라는 것으로 우리는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은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켰죠? to 뒤에는 바로 동사 원형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웃다는 바로 to laugh가 됐지만 웃었다는 것을 만들 때는 to have laughd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to 부정사의 시제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건데요. 제가 바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도 이해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것들 많이 배우시죠? 아유, 만나서 반가워요 이랬을 때 이것의 원조 문장은 I meet you is nice입니다. 만난 것이라고 하면 여기 요 앞에 that이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유, 내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난 거 반가워요 라는 얘기 했을 때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to가 왔습니다. 그래서 to meet you is nice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긴 주어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it이라는 말뚝을 받고 이것은 맨 뒤로 간다. 그래서 it is nice to meet you. 이것은 그래서 현재 만나고 있을 때 it's nice to meet you. 아주 만난 거 반갑습니다 라고 첫 번째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됩니다. 아유, 김 사장님, 아유, 오늘 만났던 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만났던 것? 쌍시옷 들어갔네. 그것은 만났던 것 과거였잖아. 그러면 I met you is nice입니다. That I met you is nice. 여기서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to met you. 어머. 또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과거가 됐죠. 아이고, 큰일 났다. 약속을 지키려면 meet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어민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쌍시옷에 해당되는 것을 have로 쓴다. to have. have는 동사 원형 맞죠? 그래서 그 뒤에 과거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to have met you is nice입니다.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it이라는 말뚝을 받고 문장의 맨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it is nice to have met you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또 이런 과거형을 싫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과거형은 meeting you라는 동명사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it is nice to meeting you 그랬으면 나는 이제 헤어질 때 아유 만난 거 정말 너무 오늘 반가웠어요 라는 표현으로 탄생하게 된 비화가 있습니다. 기침 한번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아는 그 기획부동산 동생이 또 제 아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을 옮겨서 요즘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업에 관련된 금융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형님 한국의 구좌에 있는 은행 돈을 두시면 이자도 안 받고 위험하니까 제가 아는 보관함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제 친구가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그 돈을 그 원하는 보관함에 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 그럼 정확하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보이스 피싱이랍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어쨌거나 업에 관련된 업이구나. 그럼 내가 넣어둔 보관함은 어디 소속이냐? 그랬더니 스위스 수협 구좌랍니다. 웃거나 말거나합니다. 대단한 녀석들이죠? 자, 그럼 이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To love is to receiving a glimpse of heaven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카렌이라는 유명한 미국 여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입니다. 천국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 glimpse는 살짝 보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것은 보어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My dream is to be a famous actor죠. 여러분들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청소년들 My dream is to be a famous actor, to be a famous idol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이것도 보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다. 이게 틸리치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든 억지로 된 장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처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호하니까 선생님 보호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형식에서만 쓰이는 것이 보호인데요. 바로 is 뒤에 사용되는 것들은 다 보호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My dream과 to be a famous가 이코르가 될 수 있어서 주어를 보완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보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을목적으로 사용될 때 보도록 하죠. We can only learn to love by loving. 자,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하는 것은 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로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억주로 번역이 되겠죠.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리시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 아이리시는 우리 드라마 아이리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라는 을목적어가 되겠죠. 자, 편안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이 주어 뭐 가주어 가목적어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쓰셔도 어색하긴 하지만 다 맞는 문장입니다. Try not to become just a man of success, but rather try to become a man of value. 자, 여기서 try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을목적어로 나왔죠? 여기서도 try라는 동사 뒤에 을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노력하라 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을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죠. to 동사 원형이 가주어로 쓰일 때 여러분 이거 너무 마음속에 부담 갖고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원어민이 어떻게 쓰느냐에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는 그런 방법일 뿐인데요.
내가 그리스 말을 이것은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 했을 때 That I read Greek is impossible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사라지고 아유 난 그릭 말 읽는 거 불가능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to가 오죠. To read Greek is impossible 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그릭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라는 누가 의문을 던질 때 사라진 이 I라는 이 주어가 똑같이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for me라고 우리 주어가 부활을 하는데요. 나중에 배우실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죠. 우리 그런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사라진 주어 살리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릭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어순도 틀린 거 아닙니다. 좀 어색할 뿐이죠. 그래서 For me to read Greek is impossible 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한다? 긴 주어는 it이라는 말뚝을 받고 간단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it 가주어라는 것이 탄생한 배경인데요. 이 긴 문장이 it이라는 말뚝을 받고 문장의 맨 뒤로 간다. 그래서 It is impossible for me to read Greek이라는 이 문장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주어로 쓰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서 이거 몇 형식이라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을 보시고요. 5형식의 정형적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 7형식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원조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되는 변형 문장일 뿐인데요. 5형식은 뭐죠? 3+2 형식입니다. 그래서 I find to say in a word. 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발견하다가 아니라 알았습니다라는 이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탄생했을까요? 이 형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It is hard입니다. 그거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 주어를 생략해보면 주어가 생략된 자리에는 뭐가 온다? to가 오더라. 그래서 to is hard. 그런데 우리가 원어민들 약속은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래서 이주동사의 원형인 to be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와 합쳐지는 앞에 뭔가가 나오면 무조건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남는 것이 이렇게 돼서 I find to say in words hard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을목조가가 너무 기니까 의미를 전달하기가 간단치 않더라.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it이라는 말뚝으로 대체를 하고 이 문장 to say in a word를 문장 맨 뒤로 갖다 놓은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될까요? 아니, 어색한 말이 되지만 틀린 어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이렇게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어 가더라. 되셨죠? 자, 그러면 to 원형 동사, to 동사 원형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 be continued라는 말, 여러분 우리 외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계속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to be continued 듣기만 해도 우리는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원조는 뭘까요? We will continue the program이라는 방송국이 저희는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거라는 we라는 주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주어로 만드는 우리 수동태로 만들다 보니 the program will be continued가 됐죠. 그리고 이 we는 by us, 우리에 의해서 이것은 부사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져도 된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 이것도 길다. 계속이라는 말 단순하게 하고 싶다. 주어를 사라지게 합니다.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to가 오더라. 어머나,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여기 will be가 방해가 됩니다. 이랬을 경우 우리 will을 무시하자.
그래서 to be continued라고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러한 경우는 의미상에 to be 안에 미래가 섞여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to를 배울 때 to 부정사에는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 배경에는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 되셨죠? 자, 남자와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남자라는 건 말이야,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남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은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 생물학적 man입니다. A man.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되기 위한, 남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남자라는 것, 남자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I am a man이었는데요. 주어를 생략한 자리에는 뭐가 와? to가 오죠. 근데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m이 to be a man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남자라는 건 말이야, 남자의 삶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a man이 아니라 to be a man is supposed to be like this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맞더라. 한국말도 영어로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더라. 그렇죠? 한국말과 영어는 같다. 한국말로 안 되는 것은 영어로도 안 되더라. 자,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배우십니다. 그죠? 이것도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 동사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것, 원래 시작은 나는 산다, 나는이 사라지죠? 그래서 I live인데요.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to가 왔다. to live, 사는 것. 이렇게 해서 명사였죠. To live is not easy. 사는 거 이렇게 쉽지 않아. 요즘 진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하나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to live라는 것이 명사에서 어떻게 갑자기 형용사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할까요? 그 집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to live를 명사 뒤에 붙여줍니다. 살아가야 할 집, 살 집. 이라는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의 의미가 숨겨져 있죠. 자, 이게 학교예요.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진학할 학교입니다. 진학할 학교. This is the school to go. 야, 되게 쉽네. 아, 내가 책이 있는데요. 나 이거 KTX 타고 가면서 읽을 책이에요.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I have a book to read. 어머나, 이렇게 해주는구나. 명사였죠. 그런데 그 앞에 명사가 또 와보니 이 to 원형동사,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해서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배우셨을 때 관계가 대명사 앞에 있는 것은 선행사라고 했죠. 그럼 to 부정사의 to 동사 원형 앞에 오는 이것은 선행사라고 못 부릅니까?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맞죠? 이야, 그러면 선행사가 있는 to 부정사는 형용사적으로 쓰였다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해석하실 수 있죠. 자,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원어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할 것이 있습니다. 아, 오늘 술 한잔 하자입니다. 친구가. 근데 야, 오늘 나 할 거 있어. 라는 것과 야, 오늘 김 부장이 오늘 시켜가지고 나 이거 맞춰야 될 일이 있어. 이런 표현의 차이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쉽더라. 자, I do, 나는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자리에 to가 왔죠. to do, 나는 할 것, 미래에 관한 거죠. 그런데 맞춰야 될 것, 잘 들어보니 수동태의 느낌이 확 나더라.
I do this. 난 이것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 this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this is done by me 가 되었어요. 그래서 by me는 부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져도 되고,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to가 온다. 아 근데 is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아니더라. 그래서 to be done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do. 자, 그럼 내가 맞춰야 될 일이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땐 I have something to be done. 어째 표현이 깔끔하시죠? 여러분 이제 점점 영어에서 유능한,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 우리가 배웠던 the learned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쓰인다는 거 이제 간단하게 끝났죠.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였다라고 바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사는 좀 다릅니다. 약 7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20% 부분에 하나 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에 간다면 넌 벌을 받을 거야. 어저께 결석했나봐요. 자, 이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 You go to school과 You will be punished.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두 문장에 만약에라는 것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우셨던 if라는 거, If you go to school, you will be punished. 오케이,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원어민들 자꾸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 주어를 생략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어만 안 되고 if까지 주어를 생략해버려서 To go to school, you will be punished야. 어머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부사적으로 쓰일 때 if 대신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넣으시고요. 다음번 넘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에 간다 해도, 아까는 만약에 가면이었는데 만약에 간다 해도 라는 뭐뭐 하더라도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공부는 못할 거야. You go to school, you cannot study today. 자, 간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은 만약에 라는 만약에가 됐죠. 이분은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even if가 되었다는 거 되셨죠? 너 공부 못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으로 짧게 하고 싶다. 주어만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도와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해서 To go to school, you cannot study today.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혼돈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To go to school, you will be punished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거와 To go to school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게 if고 어떤 게 even if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또 원어민들조차 혼란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 보셨던 if you go to school은 if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o go to school 이렇게 나오면 even if가 사라졌다는 걸로 판단하셔도 거의 100% 맞습니다. 되셨죠? if, even if인데 if는 to go로 생략을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자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처리해 드릴게요. 다시 보시죠. 자, to go to school you will be punished는 이렇게 되는데 if you go to school로 if를 반드시 사용하더라. 이제 확인되셨죠? To go to school you cannot study today 이거는 even if다. 아, 이것도 제가 반짝거렸네요. 자, 그래서 even if로는 이렇게 to go to school로 사용이 되더랍니다. 자, 또 하나죠. 이제 세 번째로 사용되는 것. 그는 학교를 가기 위해 기차를 탑니다. 영어로 가능하실까요? He catches the train. 됐죠? 그래서 to go to school 학교를 가기 위하여, 이거 위하여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in order t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또 하나 우리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는 학교 가는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가는 to go to school. 어머나, 이거와 이거가 똑같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용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배웠던 것에는 무조건 이것이 부사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위하여로 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to go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형용사적으로 쓰였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용법으로 부사적으로도 쓰였다, 형용사적으로도 쓰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아우, 나 이제 방학 끝나셔서 기쁘신 분들은 없지만 혹시 신입생들은 학교 가고 싶어 죽겠죠. 그랬을 때 he's happy to go to school입니다. 가게 돼서 어떤 이유를 얘기하죠. 이럴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거 구별해요? 앞에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것은 원인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꼬마였던 친구가 대학교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네가 벌써 이렇게 커서 학교를 가게 되는구나, 커서 벌써 장가를 가는구나, 이런 표현을 할 때 You are old enough, 너 아주 충분히 나이를 먹었구나, to go to school, 학교 다닐 정도로. 그래서 어떤 정도를 얘기해 줄 때 이건 또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enough라는 충분이라는 부사가 앞에 있을 때는 정도를 얘기해 주더라. 되셨죠? 그래놓고 야, 너 그 서울대학까지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너 똑똑한 게 분명해. 그래서 you must be smart to go to school. 너 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뭐뭐함에 분명해. 그래. 그럼 어떻게 그럼 난 또 구별을 해요, 선생님? 짜증나요. 그랬을 때는 여기 앞에 조동사라는 것이 붙으면 뭐뭐함에 분명해 하는 판단 기준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는구나. 이제 이 학생이 아주 기쁨에 차있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학교도 다니는구나.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그런데 I live to go to school. 어머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오고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면 아하, 이런 어떤 문면 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무의지 동사라고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무의지 동사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동사를 분류할 때 1차적으로 적의 동태를 감시하라는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교관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사는 처음에 동작과 상태로 갈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동작 동사에는요,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는 동작과 무의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의지에 따른 겁니까? 아니죠.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키가 커가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의지에 따라서 키가 크고 성장해 가는 겁니까? 아니죠. 세월에 따라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이런 노래가 있었을 때 거기에 잠에서 깨는 것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겠다는 getup과 틀리죠. getup은 의지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눈을 뜨게 되는 것은 awake는 이것은 깨어나다, 내 의지와 관계없다, 이런 동사들이 무의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의 부사적 용법은요, if, 그 다음에 if 뒤 앞에 하나 더 붙죠. 뭐뭐인데 라는 조건이 아니면서 if, even if, 그 다음에 in order to, 됐죠?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오는 거, 부사 뒤에 오는 거, 조동사 뒤에 오는 거, 무의지 동사 뒤에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7개를 지금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마쳤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